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날의 SB 커머스를 맡고 있는 이충섭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서 정말 이 비를 뚫고 많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행복날의 BP 우리 대표님들 많이 와주셨죠. 정말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5분, 제가 2시 25분에 세션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품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적극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많이 저한테 해주시면, 특히 좀 쑥스러우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인상을 쓰시거나 저한테 이렇게 허공에 주먹질을 해도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제 얼굴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마이크를 이제 마이크맨들이 전달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세션이 상품 유통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패널 앞에 계신 네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설령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 55분 제가 알아서 잘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세션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세션 들어보시면은 대개 사회적 기업 상품 어떻게 법제화 팔로 공공기관 의무구매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저도 정말 많이 가봤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상품을 직접 팔아야 되는 사회적 기업가분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저희 행복날에 계속 할 거고요. 한번 그 얘기를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자, 패널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제 우측부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게 보이고요.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잠깐 벗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11번가에 유통하고 계신 이규만 팀장님, 잠깐 간단하게 인사 드립시오. 네, 그 11번가에서 SE 기업들 판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SV팀의 이규만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의 사회적 기업가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평창 올푸드의 정민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전달하려고 하는 평창 꽃순이는 그 평창의 자연을 담은 김치를 담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리벨롭의 이준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핫한 그 그린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리벨롭 이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의 최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채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1번가 이규만 팀장님께요. 요즘 유통 채널 얘기 좀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엔데믹 이후에 많이 바뀌었겠죠. 그다음에 11번가에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 최근에 유통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시장과 고객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저희가 보냈고,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온라인 시장이 이제 확대되었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전체 유통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그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규모,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필수 이제 판로 유통 채널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다들 플렉스 한다, 명품을 산다, 이런 식의 가심비적인 이제 소비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때의 이제 고객들의 주요 그 소비의 이제 핵심은 이제 사는 경험의 위주의 행태였다면, 최근 이제 경기 둔화와 이제 고물가 시대로 인해서 그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삶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사는 행위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높은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꼭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사용에 필요한 그런 제품 위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소비 행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백마켓 같은 경우에 2021년 7월에 이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잘 팔렸던 상품을 보게 되면 식품 위주의 상품이 많이 팔렸고, 전체 11번가에서 SE 기업 상품들 중에 60% 이상의
상품들이 이제 식품군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따지고 보면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사례에도 나오지만 뭔가 김이나 뭐 밀키트 아니면 간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다른 비교 상품군과 가격 비교에 있어서 관여도가 조금 낮은 상품군이기 때문에 사실 SE 기업들 상품들이 주로 더 팔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비식품군 이제 제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칫솔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 칫솔과 일반 기업 칫솔 같은 경우에는 효용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가격에 있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팔리지 않고 있지만 지금 여기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TST 코리아의 이온 티슈인데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서 강자가 없었고 유니크한 상품을 빠르게 이제 기업이 런칭을 했고 선도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로 네. 이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채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플로우의 카카오 메이커스 홍혜지 MD님 오셨나요? 네. 예, 잠깐 마이크 좀. 카카오 메이커스는 어땠는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메이커스 홍혜지 MD라고 합니다. 잠깐 일어서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메이커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메이커스는 이제 사회에 이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플랫폼이고요.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재고를 낭비하지 않고 주문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공동 주문을 받는 그런 신제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메이커스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메이커스는 간편한 이색 반찬류와 간식류가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고요. 앞에 사진 속 제품처럼 만두 소가 톡톡 터지는 소세지나 청양고추 맵자리 그리고 명란 돌자반 제품들이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동 구매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품이 주는 이미지나 그리고 제품의 가격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제품들이 판매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 제품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제품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제품 중에서 좀 잘 팔렸던 제품들 말씀을 드리면 구매를 통해서 바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트리플래닛 제품이나 별도의 도구 없이 바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아로마빌 커피 그리고 떡이 굳지 않는 제조 기술을 가진 해피트리 제품들이 좀 좋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 고객들이 좀 가치 소비나 긍정적인 좋은 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메이커스와 함께해서 좀 많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채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공공하고 민간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상품 유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 무한상사의 임영락 대표님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임 대표님께 내 상품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임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예, 마이크 좀. 예. 대표님도 잠깐 일어서서. 예. 네, 방금 소개받은 무한상사에서 살림 살고 있는 임영락입니다. 저희는 좀 공공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들의 물품 용역 공사 전반을 좀 아우르는 복잡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무한대로 좀 취급하려고 하고 다만 최대의 그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기업들에게 이런 좀 다이나믹한 생동감을 전해주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고요. 공공은 조금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 민간의 전략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공통부분으로 좀 동일하다. 근데 아까 이기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나 가실비는 사회적 기업이 아직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있어서 반찬류나 밀키트 같은 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때 적응했던 그 소비자들을 위한 판매하는 제품들은 저희들도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공공 영역에서는 지금 ESG 기조 속에서 친환경, 필환경을 내세운
그런 제품들이 뭐 공공에서는 사실 뭐 벌크 단위로 많이 요청을 하니까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기업이 계시고 제품을 어떻게든 잘 판매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되는 그 채널들을 잘 선용하는 것이 굉장히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금 특화해서 시장을 진입한다면 공공기관의 전용몰, 뭐 복지기관을 통한 뭐 외부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시장들도 좀 많이 숨어 있으니까 이런 니시마켓을 잘 공략하는 방식으로도 채널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플로어에 저하고 아직 아이 컨택 하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손을 혹시 들으실 분 있나요? 좀 이따 할까요? 자, 우리 채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채널 얘기하다 보니 소백마켓을 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백마켓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우리가 왜 만들었고 그 채널 어떻게 활성화시켰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규환 팀장님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릴까요?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백마켓 이전에 사실 공공을 중심으로 이런 SE 전문몰들이 사실은 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온라인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풀과 그 고객의 트래픽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확보하고 있는 11번가 안에 마켓을 만들자라고 하게 돼서 그 뭐 행복나래와 함께 저희가 이제 11번가 안에 소백마켓이라는 SE 전문몰을 런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소백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과 함께 그 할인 기획전을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들 상품들이 경쟁 상품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가격이라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3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이제 소백마켓의 성과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런칭 당시에 비교해서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증가했고요. 상품 수 같은 경우는 약 한 200%가 증가한 저희 11번가 내에서 거의 한 35만 개 정도의 SE 기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백마켓 활성화에 지금 팀장님 말씀은 기획전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소백마켓에서 이 온라인 기획전을 실제 운영하셨던 우리 주체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진흥원의 박전진 관장님 오셨죠?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팔로 지원팀의 박전진입니다. 저희도 소백마켓 기획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기획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상품군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좋은 성과를 거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소백마켓과 진행할 때는 기존에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에게 팔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별할 때 MD님들의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기획전 팔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시작을 소백마켓과 함께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네, 행복날의 MD 분들 저한테 잔소리만 듣다가 아주 힘 나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 기획전에서 실제 상품을 많이 파셨던 대표님 여기 한 분 계세요. 좀 전에 이규만 대표가 이규만 팀장님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경을 지금 보신 거지. TST 코리아의 함상훈 대표님 오셨죠?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함 대표님 마이크 좀. 네, 그 경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TST 코리아 함상훈입니다. 네, 사실 뭐 좀 제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저희처럼 이런 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이 생활 밀접 제품들 가지고 좀 뭔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세상에 내놓으면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브랜드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내놓은 그 제품은 이염 방지 티슈입니다. 저 제품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뭐 빨간색, 하얀색 같이 그 옷을 넣고 빨래를 했을 때 이염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그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그 세상에 내놨을 때는 그 77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필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게 이제 소백 마켓인데 이게 온라인 쪽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이벤트나 그 외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유통 채널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앉아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최정혜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기업가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채널 전략을 하면 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채널 전반적인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웬만한 웹이나 앱 서비스들이 다 커머스 기능을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채널이 뭐 다각화가 됐다를 떠나서 파편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된 유통 채널들이 정말 세분화된 고객 취향과 선호를 저격하기 위해서 상품과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들이 본인의 뭔가 취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상당히 또래 집단의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유통 채널을 선택을 하고요. 제품에 노출이 되고 사용을 하고 심지어 후기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유통 채널과 고객 간의 핏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채널이 있고요. 다양한 고객군이 있는데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SE 제품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사실 SE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상품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SE 제품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당연히 상품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구매자들 혹은 사용자들이 이런 가치 소비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이 제품을 구매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경험 자체에서도 꾸준히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주셔야지만 이 사람이 한 번 구매라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구매를 하면서 입소문까지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통 채널이 필요하냐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다양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딱히 우리 제품이 너무 시장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는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고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평소에 어디에서 많이 계시는지를 찾아가시면은 그곳에서도 커머스 기능에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개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채널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상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품 얘기 드리는데 저희 행복나래가 약 500여 개 사회적 기업의 상품 되게 많겠죠.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등 상품이 뭐냐면 지금 앞에 계신 평창 꽃순이 김치 이 제품인데요. 저희가 1년 매년 제일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우리 대표님 모셔서 한번 어떤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김치 하니까 사람들이 좀 생소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는데 네, 김치가 판매가 높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의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창 꽃순이 김치
는 사실은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귀농을 한 지가 15년 차 벌써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평창을 내려갔을 때부터 평창은 그 자체로 아주 순수한 그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게 그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또 특산품들을 이용해서 이걸 제품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제품,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김치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식상하기도 하겠지만 이 김치를 가지고 일단은 스토리텔링을 잡아봤고요. 그러면서 김치를 판매를 하면서 그냥 김치가 아닌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이제 다양하게 한 20개국 나라를 다녀봤는데 우리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김치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착각하고 있는 게 김치에서 뭐 너무 맵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거나 이래서 김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김치,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무언가 좀 그 끌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호박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늙은 호박 그리고 단호박 이렇게 노란색을 띄워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금 우리 SK에서 지금 1등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호박 백김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빨간색 김치가 아니라.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이제 그 황태 지역에 있는 황태를 활용한 김치가 이제 김치를 먹으면 그냥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황태를 먼저 먹고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황태 먹고 나서 여기 황태 다 빠졌다고 다시 한번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도 고려하고 자연과 같이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제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저는 자연의 힘만을 믿고 사실은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하도 조용하셔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저희 사회적 기업 다래월드하고 행복나래가 같이 만든 손세정제입니다. 이거 친환경 제품인데요. 퀴즈 들어갑니다. 저희가 평창 꽃수리 김치를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팔았던 금액, 연간 매출액 억 단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일 빨리 손 들어 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3억이요? 저희를 너무 약하게 보시네요. 예. 5억이요? 저희 되게 잘 팝니다. 예. 10억 누구세요? 예. 요거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시지 못했지만 일단 10억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창 꽃순이 김치 제품 말고 또 하나의 제품을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지금 앞에 계셨는데 리벨롭 이준서 대표님 모셔서 듣는데요. 이분께는 저 이준서 대표님 잠깐 설명드리면 행복나래가 이 앞에 있는 이 콤부차라는 아마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저 입구에 있습니다. 이따 안 가져오셨으면 나갈 때 이거 되게 신제품이고요. 행복나래가 사회적 기업 제품을 되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일을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거를 한 지 8년이 됐는데요.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제품이고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비네스트라는 거기 업체에서 만든 콤부차입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저 지금 먹으면서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이런 상경 사업을 실제 저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하고 계신 실제 제품도 있지만 그 상경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행복나래에서 그 상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품질은 좋으나 디자인 부분에 되게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통도 그랬고 소비자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행복나래가 후원해주고 저희가 조금 더 도입을 하면서 포인트를 또 적용시켰던 거는 트렌드가 점점 친환경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제품 패키지든 제품이든 친환경적인 부분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패키지 디자인과 다양한 디자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연간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한 2개의 기업이 말씀드리자면은 남도드림하고 사임당 푸드가 있었습니다. 남도드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명품 추석 명절 때
특히 저렇게 냉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이스박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사실 되게 보온력이나 다 충족하지만 사실 사용자가 받았을 때 버리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종이박스로 대체를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화를 진행했고, 또 하나 저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친환경화를 하면서 코스트를 또 다운시켜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양한 SKU를 각각 제품마다 인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고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띠지 방식과 그 안에 또 호수가 다 다릅니다. 저런 상품들은 그거를 손쉽게 교체하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적용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과가 또 많이 나갑니다. 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과를 담는 트레이들이 다 페트 소재였습니다. 일반 석유계 화학 소재였는데 생분해 되는 PLA 소재로 다 대체를 했었고, 그거 역시도 이제 모듈화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게 적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과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박스가 큽니다. 예, 크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먹는데 이 버려지는 부분도 어떻게 조금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박스 뒷면에 윷놀이판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예, 명절이란 특성과 기존의 아이들,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모바일에서 계속 각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놀이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사용한 다음에 개봉한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피드백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도 다른 제품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걸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네. 자, 저희 행복날의 상경 사업은요. 참고로 내용물을 바꿔드리는 게 아니고 패키지 디자인을 개선해드리는 포장 디자인 이거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 오신 사회적 기업가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상품 디자인을 고민할 때 어떤 포인트를 고민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디자인 회사가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집니다. 조금 더 디자인이 좋아지고 그 목적성과 타겟을 명확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했던 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개발한 칫솔입니다. 예, 이 칫솔 아이템을 선정한 것도 최근에 친환경 아이템 중에 핫한 게 대나무 칫솔입니다. 그 댓글을 쭉 읽는데 뭐라고 있었냐면은 지구 살리다 내가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곰팡이가 나가지고 예,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다가 저희가 해양 생분해 되는 이제 소재로 적용을 했고, 단순히 매트리얼만 체인지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매트리얼 체인지만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를 분석했었고요. 그래서 헤드업, 예, 아무 지면에 놔도 박테리아가 칫솔모에 유입되지 않게끔 헤드업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사용자가 건강해질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고, SK케미컬하고도 프로젝트 진행한 것도 패튼 리사이클 플라스틱이지만은 이게 펫볼입니다. 성장 주기마다 먹는 양이 달라서 뒤집으면은 더 컸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변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친환경 디자인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꼭 비용이 발생되면은 코스트 업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사용자 측면에서 라이프를 분석하고 그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디자인 요소를 접목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심비에 대한 부분에 충족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랑도 콜라보한 제품 보면 엎어놓은 거 보이시죠? 저 밑에 보면은 저것도 저희 라이프를 분석하고 디자인한 겁니다. 저희가 깨끗이 컵을 세척한 다음에 일반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테이블은 세균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세균이 증식되고 그 증식된 부분에 저희가 마시게 되죠. 그 라이프를 분석해서 저기 가운데에 올려놨습니다. 건조도 빠르고 세균이 유입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각가지 요소들을 소비자들의 라이프를 분석하고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더 디자인 단계에서 적용한다고 하면은 소비자도 분명히 긍정적 네. 반응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품 우리 뭐부터 어떻게 고민할까요? 코멘트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SE 제품들이 대부분 식음료나 생활용품들이 많다 보니까는 많은 고객들이 사실 처음 접하기가 너무나도 용이한 레드옵션 상품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품을 노출을 시키고 첫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은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SE 제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반복 구매를 더욱더 염두에 두시고 좀 제품을 고민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리벨롭이 제안하셨던 많은 뭔가 사용자들이 불편한 그런 포인트들을 제거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평창 꽃순이 김치에서처럼 뭔가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디자인하면서 그런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사실 이 제품을 소비하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정말 좋은 가치 소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만족감이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많은 그 우수한 제품의 경쟁력들이 사실은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와 정말 만났을 때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상품 되게 짧은 시간 너무 많은 콘텐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골똘히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는 우리 행복나라에서 우리 홍문희 팀장이 오셨나요? 유통사업팀장입니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라의 홍문기입니다. 네, 저는 사회직업 유통 판매를 맡고 있고요. 앞쪽에서 B2C 쪽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저는 B2B 쪽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그 SK 쪽이나 특히나 기업들에서는 판촉물하고 기념품 시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이런 기업들이 ESG라던가 뭐 넷제로 실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런 쪽에 조금 착안을 해가지고 앞에 보시는 저런 굿즈 카탈로그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그 카테고리도 저런 뭐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이런 카테고리 구분을 한 다음에 상품도 이제 그런 위주로 소싱을 해서 전체 SK 멤버사 그룹사들에 다 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앞쪽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들의 스토리를 잘 이렇게 각색하고 개발해가지고 그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사례로 말씀드리면 명절 선물전인데요. 지금 뭐 다음 주가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 선물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0% 이제 친환경 선물 세트 패키지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은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한우가 파파스컷의 드라이에이징 한우입니다. 포장이 조금 다르죠. 아이스박스나 이런 보냉박스처럼 과포장을 하지 않고요. 포장을 한 60% 정도 부피를 좀 줄였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보냉 기능인데 이런 패키지 구성을 통해 가지고 보냉 기능까지도 좀 잡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홍보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좀 이따가 여기 밑에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11번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홍윤화님 아시죠? 개그맨. 개그우먼이요? 예, 네네. 예,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판매도 하시니까 네, 많이 시간 드시겠네요. 되시면 네. 네, 한번 오셔가지고 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채널 측면에서 독특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SV 스토리를 좀 무기화, 판매 전략화해서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많은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스토리는 잘 아시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상품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를 정립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백수정 행복나래 상품기획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마이크 한번 숨어 계시네 거기. 네, 행복나래 SE 상품기획팀의 백수정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홍무희 팀장이 사회적 기업 상품들을 유통을 맡고 있다면 저희는 사회적 기업 상품을 소싱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셨던 그 상품 경력 강화 사업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저도 이제 행복나래 지금 한 11년 차인데 그
그 상품을 운영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임을 좀 많이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가치보다는 품질이나 품질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상품처럼 포커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그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저희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많이 부각하는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도 행복나라가 여러 가지 마케팅 무기들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다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이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을 카테고라이징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의 전체 상품을 다 분석을 해서요. 이걸 좀 그룹핑을 해보니까 13개 정도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논팀버, 업사이클,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인증사회적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파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13개의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됐고요. 이 카테고라이징을 갖고선 저희가 상품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랜드홀 로비 공간 가시면 이제 상품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 소개에 저희 이 상품이 어떤 SV 카테고리인지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목날에 시청역에 있는데 3층에 오시면 저렇게 그룹핑한 상품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널 관련돼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도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저희 회사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연락 오셔서 저희 상품들 많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명절에도 지금 한참 저희 팀에서 저 소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SV 스토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고객분들한테 모든 상품에 그 SV 그 스토리 카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이 상품을 샀을 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상품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나래가 이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경제신문의 지구용 팀이 있습니다. 혹시 유주희 차장님, 예, 마이크 좀 드려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 지구용은 서울경제신문에서 2021년 4월부터 만들었는데 저 QR코드가 바로 구독 페이지입니다. 꼭 촬영해 주시고요. 혹시나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지구용 구독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콘텐츠냐면 저희는 이제 비건 빙수 맛집부터 시작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ESS까지 되게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신문 지면도 활용하고 이제 뭐 영상도 활용하고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어떻게든 좀 자기 효능감을 준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자랑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오래 꾸준히 버티자.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여기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조직이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협업 제안도 오고 이렇게 좀 서로 엮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버티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와닿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또 이제 치열한 고민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내외 사례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거를 보여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친환경이었구나 아니면 이게 진짜 사회적 가치구나 하면서 조금 감명을 받고 그 기업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기술이나 자금 한계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런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한계가 우리가 있음을 이제 솔직하게 밝히고 그런 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게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구용 잘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별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키워드가 3개 정도로 잡히는 것 같아요. SV 스토리를 잘 활용,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좀 전에 차장님 말씀 주셨던 진정성. 이 3가지를 정말 상품에 잘 녹여가지고 홍보하고 잘 팔고 계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의 김정식 대표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아 예. 네, 그렇게 소개가 될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로젝트 1907을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 없는 세상 대표 김정식입니다. 저희가 브랜드명을 왜 1907로 정했냐면 플라스틱 인류사에 등장한 1907년을 좀 상징화해서 프로젝트 1907이라고 정했고요.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 올해 9년 차 회사인데 코로나와 함께 거의 폭망 수준까지 갔다가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매년 한 400% 이상씩 매출이 좀 성장한 그 배경에는 저희가 임팩트 브랜드들을 한 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메인 브랜드가 지금은 프로젝트 1907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매년 400% 이상, 작년에는 한 20억 이상까지 매출이 나왔는데 이 브랜드에서만 그렇게 했느냐 정리를 해보면 딱 저희는 3가지였어요. 의미와 기능, 홍보. 의미는 보시다시피 어디나 다 그 친환경 패키징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뭐 라벨, 뭐 끈, 제가 뭐 메고 있는 이 가방도 저희가 만든 가방들인데 대개는 보면 일부 섬유가 뭐 30% 이상만 들어가면 친환경 인정 그러잖아요.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우리 브랜드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100% 친환경 원단으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저희는 원단을 직접 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것조차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하얏트 호텔을 포함해서 여러 호텔이나 공장들에서 저희한테 폐플라스틱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플라스틱으로 직접 실과 원단을 만들고 뭐 현재 펀딩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친환경 원단을 활용한 대부분 제품들도 대부분이라 할 수는 없겠네. 절반 이상의 제품들도 저희 원단을 활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저탄소 제품의 포인트를 살려서 100% 국내 생산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버려진 페페트병으로 직접 우리가 원단과 실 제품까지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기능이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산다. 저는 이거는 요즘에 뭐 좀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재무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좀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부터 주목했던 부분은 기능성. 저기는 우산도 제가 오늘 써본 우산인데 저것도 저희가 페트병을 100% 재활용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친환경 원단을 만든 우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산 하나를 만들더라도 손잡이에는 항균 효과, 우산에는 99.9% 자외선 차단 효과, 그리고 저희가 뭐 현수막도 만들고 뭐 엑스밴더도 만들고 모자, 수건 등등을 만들고 있는데 모든 제품에는 지구에 좋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당신한테 좋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보. 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제가 각 제품 하나 하나마다 국내에서 어디서 어떤 호텔에서 페트병 몇 개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지금 저게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제품마다 탄소 배출이 얼만큼 절감이 되고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 석유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뭐 석유 자원이나 물 절약 효과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얼마나 감소되고 있든지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담은 홍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기능, 홍보 좀 3가지로 집중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3년 만에 좀 단기간에 다시 회사가 회복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단에 말씀하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별화를 논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확 높이고 그 다음에 매출 많이 만들고 충성 고객을 늘리고자 하는 인데요. 저희 정민서 대표님 모셔서 한번 어떻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렇게 고정 고객을 만들었는지를 들으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창 꽃순이 김치의 브랜드 이미지는 전 대표님 자체라고 봅니다. 대표님 네이버에 한번 조회해 보시면 전 대표님의 이 모습 자체가 평창 꽃순이 김치인 것 같고요. 저희가 TV 홈쇼핑의 SK 스토어에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저희 쇼 호스트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하십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스토리텔링을 통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했는데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브랜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순이 하면 어찌됐든 간에 뭔가 그 촌스러운 이름이면서도 뭔가 순수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평창 지역의 순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한 번도 쪽진 머리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요번에는 디자인을 좀 머리를 바꿔봤는데요. 항상 깻잎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인식을 할 수
입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한복 차림은 평소에도 지금 제가 즐겨 입는 차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김치라는 게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어서 체험형 마케팅을 처음에 해서 지금은 전국의 아이들한테 500개 그 어린이집에 체험형 마케팅해서 그 김치 체험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내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회사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품질 보증하고 뭐 지속 가능한 윤리 경영은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족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정석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여러 가지의 뭐 그 멤버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보고요, 커뮤니티 활성화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고객님의 피드백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몇 대 짜다. 저희 회사에 가보면 고객이 짜다면 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였고요. 저희 회사가 그 해마다 쓰는 배추 포기가 26만 포기 정도 되는데요. 그 고객님이 지금 현재 20에서 25%가 저희 고정 고객률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계산 빠르신 분들은 저희가 한 13,000명 정도가 저희 회사의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신다면 사실은 이제는 평창꽃순이는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별화를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을 얘기하는데, 아까 최정희 교수님이 고객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까 유주희 차장님도 진정성 얘기하셨고, 그 진정성 있는 고객을 어떻게 발견할지, 그 다음에 스토리를 얘기하셨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어떤 스토리를 단어를 컨텐츠를 쓸지, 그런 부분들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행복나라가 사실은 고객 실험을 좀 했습니다. 소백마켓 고객을 대상으로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걸 실무로 진행했던 선효주 매니저, 예, 마이크 좀 전달해 드리시죠. 행복날의 선효주입니다. 저희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 상품 마케팅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목적으로는 첫째가 사회적 가치 이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이 가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한 300명의 패널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설문과 실제 구매 행동까지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SV 소셜 밸류와 펑크셔널 밸류, 제품의 기능적 가치, 그리고 본인의 혜택이냐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남을 위한 혜택이냐, 이 4가지 프레임을 믹스를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각 4개 그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총 6개 제품이었죠? 네, 총 6개 제품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 제품들은 이제 기존의 뭐 품질이라든지 뭐 후기 등에서 이미 검증이 된 상품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구매 의사는 뭐 펑크셔널 밸류, 제품의 기능적 가치나 아니면 나 자신의 혜택을 강조한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구매 행동까지 한 고객들은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뭐 이웃, 사회, 지구, 환경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가치를 보여준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그룹에서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 고객이 30, 40대 기혼 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11번가 팀장님이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은 뭐 다른 그룹에 비해서, 다른 고객층들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공감 역량도 높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뭐 자발적인 홍보, 그런 구전 의사 같은 것도 높아서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고객에게 만족만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찐 고객, 찐 단골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뭐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는
이 SV라는 것이 고객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모티브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 이 결과는 저희가 올해도 소백 플랫폼 회원 650명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똑같은 결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SV 중에서 고객들이 어떤 SV에 관심이 많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게 친환경 쪽이었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평을 가장 중시하고 꼼꼼히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일자리 창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SV에 비해서 가격 프리미엄 지불 의사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고객 얘기를 실험 결과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께서 좀 여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일단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큰 기업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작게나마 조금 실험을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의견을 청취할 때 생각보다 그 고객들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식 코너에서 만두 드신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답을 하신 다음에 구매 안 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점 척도에서 7점으로 응답을 하셨어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꼭 의견을 밝히신 분들이 이후에 어떤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시는지까지 후속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더욱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하실 때 그 같은 분들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 어떤 활동을 진행할 때 이 마케팅 활동이 이분들이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분들에게 조사하지 마시고요. 같은 분들에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조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 조사라는 건 즉각적으로 상품 개선이나 이런 데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가치 소비에 대한 소구점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해내거나 즉 뭔가 재정의를 하거나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근데 그게 꼭 상품만은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시면서 작게나마 계속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마지막에 상품 개선까지 이끌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플로어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안 받고요. 아까 홍문기 팀장, 저희 행복날에 유통하는 팀장이 있고 상품하는 백수영 팀장이 있는데 이따가 명함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끝나시면은 우리 대표님들 혹시 명함 주고받으시면서 상품 이런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질문은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우리 무대에 계신 네 분께 말씀을 듣는 걸로 이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규만 팀장님, 클로징 말씀해 주십시오. 그 SE 기업 개별 기업의 성장과 그 사회적 경제라는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공과 민간 등의 여러 주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SE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SE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공공 등 이제 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11번가는 언제든지 어느 주체든 간에 같이 협업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서 대표님, 네.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사실은 고민도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표면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거는 표면적인 말씀이었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내입니다.
항상 쓰러지고 뭐 지치고 뭐 하기 싫고 화나고 수없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고 걸어야 했고요. 지쳐서 누군가에 기대고 싶었을 때도 내 스스로가 했어야만 됐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이니까 내가 꼭 했어야 됐고 눈물 날 정도로 화가 나도 항상 이렇게 고운 모습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공 비결이었고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모든 날들을 저는 스스로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 투자했다고 저는 오늘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상품은 단순히 착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품은 일반적인 시장의 상품들과 같은 경쟁 환경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사회적 가치가 담긴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주된 구매 동기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해서 그들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순이 김치도 그런 경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1등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서 대표님. 네. 예, 사회적 경제 1%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더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99% 일반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디자인적 요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먹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더 지속적으로 더 영위할 수 있고 긍정적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까지 같이 보고 접근하시면은 좋은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 갈 거라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 행복나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행복나래가 SE 그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제 판로개척이나 뭐 유통망 이렇게 확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품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드리면서 그러한 역량들을 내재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생태계 일원으로서 그 행복나래가 제공하는 많은 리소스의 베네핏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행복나래가 사실은 이런 세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가깝게는 내년도 7월 초에 우리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죠. 그때 지금보다 한 5배, 10배 큰 세션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들이 이 사례를 또 그때 그 얘기를 들려주시려면은 돌아가셔서 상품도 개선하시고 판로도 더 확대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그 얘기거리가 생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